저는 1남 1녀의 둘째로 태어났으며 공부와 관심 없었던 누나와는 달리 어렸을 적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학원이나 과외 없이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제 꿈은 교수였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은 탓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겨우 벌어 살았고 어머니와 누나는 그런 제가 집안의 기둥이고 자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가진 노력으로 절 위해서 희생한 거는 차마 말로 다 못할 지경이에요. 가까운 예로 저는 제 재능을 아끼고 평소 절 신뢰했던 교수님의 추천으로 저는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학 관련 절차에 따라 통장에 보증금이 필요했고 누나가 당장 시집갈 돈까지 털어 보태주어 겨우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누나의 결혼이 늦어졌지만 누나와 엄마는 제가 유학에 갈 수 있다는 걸로 행복해했어요. 내 동생 잘 다녀와. 누나가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서 네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네 꿈 꼭 이뤄. 알겠지? 그래. 엄마랑 누나가 네 뒷바라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장하다 내 아들. 어머니와 누나는 공항에서 절 미국으로 보내는데 이산가족 상봉하다 이별한 것만큼 슬퍼했어요. 그런 어머니와 누나를 봐서라도 제 꿈을 꼭 이루겠다 맘먹고 반드시 성공한 후 가족을 위해서 살기로 하며 눈물 지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자매 결연한 대학으로 가게 되었는데 일단 언어적인 문제에서 많은 고충을 겪었어요. 한국에서 토익, 토플, 고득점으로 맞았어도 실생활에서 하는 프리토킹은 큰 벽이더라고요.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간신히 진도를 따라가던 저는 처음 출발할 때 패기와는 다르게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같은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던 어여쁜 여학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그녀가 바로 훗날 제 아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될 여학생은 마침 한국인이었고 영어 발음이 유창한 걸로 보아 교포이거나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 같았습니다. 서투른 한국어로 제게 K-팝에 대해서 이야기를 건네며 다가왔고 우리는 곧 친해졌습니다. 낯선 사막 같은 환경에서 그녀는 달디단 단비 같은 존재였네요. 어느 날 그녀는 제게 한국말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하며 자기가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서 먹먹한 얼굴로 읊기도 했는데 사실 그녀는 어렸을 적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양부모 밑에서 사랑받으며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해 보여 다부진 얼굴을 한 그녀를 저도 모르게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으며 끈끈해졌고 우정은 사랑이 되어 가랑잎에 옷 젖듯 끌리게 되었지요. 저는 그녀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양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는데 미국인인 양부모님들은 아내의 말처럼 인품도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하며 제게 딸의 부모님을 꼭 찾는데 도움이 되달라고 당부까지 해주셨죠. 미국인들이 원래 쿨한 것인지 보통은 입양한 자식이 친부모를 찾겠다는 일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참 멋지더군요. 제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묻는 아내에게 우리 어머니와 누나도 너희 양부모님 못지않게 훌륭하시고 좋은 인품을 가지셨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처럼 괜찮은 사람을 키워낸 분들이시라면 분명 좋은 분들이실 거라고 만나고 싶다고 미소 지었네요. 괜시리 기분이 좋더라고요. 새삼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누나가 그리워지고 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공부 일정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녀와 같이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누나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은근히 언지를 줬을 때 연애 때문에 제 공부에 방해가 될까 여기셨는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치만 아내의 사람 됨됨이를 알면 어머니와 누나도 저처럼 아내를 아껴줄 거라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언제나 제 편으로서 곁에서 늘 지켜주고 든든한 버팀목인 분들이셨으니까요. 하지만 들뜬 얼굴로 열심히 한국말을 공부한 그녀에게 제 가족들과의 만남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대번 눈부터 흘기더라고요. 미국물 먹었으면 개방적인 거 아니야? 한국에서는 지킬 법도 많고 특히 며느리로서 시댁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 줬지? 사돈댁 되실 분도 만나야 하니 니네 집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네가 우리 비행기 값이랑 숙소 비용 책임지겠지? 기왕지사 미국까지 가는데 관광도 좀 해봐야 할 것이고 며느리로서 네가 할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예상치 못한 가당찮은 어머니와 누나의 시댁 갑질에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중간에서 막아주려고 했지만 문득 잘못 끼면 괜히 고부 사이만 나빠진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던 탓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좋은 아내 며느리가 되겠다고 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기쁘다는 말을 전했고 저는 아내가 저희 가족에게 실망하는 게 싫어 있는 돈을 싹싹 긁어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아내와 돈을 모아 어머니와 누나를 미국까지 모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을 이코노미 좌석에 태워서 힘들었다느니 대접을 뭐 이딴 식으로 하냐는 둥 얘기를 했지만 어쨌거나 양부모님을 만나서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한국에서 소소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참 기쁘고 좋았어요. 생애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황홀했습니다. 가까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학교로 돌아가 교수님 곁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영어학원 강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영어 하나면 먹고 살기 쉽더라고요. 부드러운 인성에 반한 사람들은 아내에게 앞을 다퉈 영어를 배우길 바랬고 아내의 수입은 제 월급의 3~4배는 되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 변변치 못한 원룸부터 시작했는데 아내가 번 돈으로 머지않아 우리는 작은 빌라를 매매했고 저는 어머니와 누나에게 아내 자랑을 듬뿍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들도 좀 예쁘게 봐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이 어찌 거슬리게 들렸던지 고깝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너 정도 학벌되는 사람이면 집 해온다는 여자가 세고 셌어. 너같이 잘난 남자랑 사는데 그거보다 더 해와야지. 참 이렇게 순진에 빠져갖고는. 뭘 해도 아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삐뚤게만 보는 엄마와 누나에게 정말 짜증스러워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빽 지르고 나왔더니만 아내가 시켰냐며 아내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며 이런 말씀으로 절 맘 아프게 하셨습니다. 진정 저분들이 내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가족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아내는 포기 않고 시댁에게도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능력 있다 하니 한 푼이라도 빼내려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것저것 요구를 해댔고 제 아내는 구김 하나 없이 잘 맞춰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내가 고마워서 아내의 친부모님을 찾아주려 갖은 노력을 다했죠.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와 누나가 이를 눈엣 가시로 벼르다 은근히 귀뜸을 하더라고요. 너 네 아내 정말로 친부모 찾아줄 생각이니? 그럼요. 제가 힘닿는 한 아내 부모님을 찾아줄 거예요. 지금 관련 방송 프로그램도 신청할까 생각 중입니다. 방송이 제일 반응이 빠르잖아요. 으이그 이 맹추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너 그럼 챙겨야 할 식솔들이 더 생기는 건데 부담도 안 되니? 생각을 해봐라. 제 어렸을 적 입양을 보냈을 정도면 제 앞구실도 힘든 지경일 텐데 그걸 네가 다 떠안게 되는 거야.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해야죠. 제 아내를 낳아주신 분이면 제게도 소중한 분이신데 꼭 아내를 친부모님과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너 얕게 놀아야 한다. 쟤 내가 볼 때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겉으론 살살 웃고 여우짓하면서 뒤로는 능구렁이 수백 마리는 있을 거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는 모르는 척하다가 제가 부모님을 찾으려 치면 어떻게든 못 찾게 해야지. 안 그럼 분명 골치 아파진다니까. 어머니, 누나, 절로 한숨이 나오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제 가족이 물론 제가 힘들어질 것을 염려해서 그런 못된 말까지 하는 건 알겠지만 제겐 가혹하리만큼 실망감이 들어 당분간 발길을 끊기도 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시시콜콜 부모님 찾는 과정을 저희 부모님께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내도 굳이 티를 내진 않았지만 내심 마음이 불편한 듯 보였어요. 저는 아내가 입양 당시 갖고 있었던 물품들을 근거로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고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보기도 했습니다. 허나 아내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지 쉽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사기당할 뻔까지 해서 경찰서에 드나들기까지 하니 더 막막해지더라고요. 기훈네, 다음번에는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저는 아내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었고 아내는 씁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우리에게도 볕들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우리 부부의 2세 소식이었어요.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저는 기쁨에 벅찼고 임신까지 한 마당에 이젠 잘해주시겠지 싶어 당당하게 저희 가족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누나, 우리 아이 생겼어요. 저도 이제 아빠가 된다고요. 라고 하니 정말로 2세 소식이 그녀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건지 웬일로 웃음 지으며 제 아내에게 잘했다고